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관계를 허용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얼마 전에 진정한 부에 이르는 5가지 절대 조건, 조화로운 부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화로운 부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인 재정적 기둥을 읽어드렸죠. 다른 내용도 읽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조건인 관계적 기둥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같은 책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어떤 관계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제임스 아서레이의 조화로운 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너 자신을 알라. 3가지 핵심 관계. 우리는 모두 3가지 핵심 관계를 맺고 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의미한다. 셋째는 세상과의 관계다. 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온갖 자연을 어떻게 보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 이롭게 행동하느냐의 문제다. 이 3가지 관계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과의 관계다. 올바른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최우선으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런 연유에 다른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당신이 내적 관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완벽한 외적 관계도 형성할 수 없다. 우주는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당신이 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생체 자기 제어 메커니즘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는 증거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강한 관계를 형성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모든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느냐에 달린 것이다. 자신만의 비밀. 고대 그리스의 델피의 신전 위에는 너 자신을 알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나머지 비문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지워져서 일부만 알 수 있는데 그 중에는 그러면 우주와 신들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면을 보아야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새로운 행동을 취하게 되고 외적 진화를 가져오게 되며 외적 진화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행동을 하게 되고
새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외적인 발전이 생기기 전에 항상 내적인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우리 삶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거기 가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친구, 더 살기 좋은 곳에서 살면 그들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독방에 갇혀 있지 않은 한 당신의 관계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외부 세계의 평화, 기쁨, 부는 모든 내면이 그런 것들을 갖춰야 나올 수 있다. 행동으로는 남을 욕하면서 뒤로 돌아와 1시간 동안 찬송가를 부르거나 불교 경전을 읊어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물구나무 수련을 하거나 동굴에서 수련하는 것이 꼭 불멸의 신에 대한 헌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또는 자기 자신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헌신이라기보다는 영적 도피에 불과하다. 3가지 진동. 모든 것은 에너지와 진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같은 진동끼리는 끌어당기고 다른 진동끼리는 서로 밀어낸다. 또 에너지는 결코 생기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라.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이 말을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추구하려는 사랑은 이미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랑의 존재에 대한 물리적 증거를 지금 관찰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왔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과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목표장과 끌림장을 창출하는 다음 3가지 진동의 주파수를 높이고 그것과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첫째, 자아상. 둘째, 자존감. 셋째, 자신감. 이 3가지 진동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면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저 앉아서 좋은 느낌이야를 반복하며 시각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정상에 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섣부른 가르침을 따라 자신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할 자아상과 자존감이 없다면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3박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신의 자아상, 자존감, 자신감이 계속 나란히 작동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생각, 감정, 행동이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끌어당길 수 있다. 자아상. 자아상이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 특징을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불행해지고 싶지 않다고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불행해진다.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항상 풍요와 번영만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사물을 현재 보이는 방식으로만 생각하고 느낀다면 자신이 창조하기로 선택한 것보다는 현재 존재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어려워 보이겠지만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신이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니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함양하라.
당신의 자아상이 당신에 대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또는 당신이 풍요롭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당신을 잘 대해주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근본적인 자아상이 결국 그들의 친절을 물리치고 나쁜 행동을 자극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구축하면 당신의 자아를 존중하고 명예롭게 여기며 당신의 높은 열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자존감. 마음은 자존감의 근원이다. 자존감은 우리 몸에서 감정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해준다. 심장수학연구소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우리의 심장은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신의 감정이나 마음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과 관계를 바꾼다. 또 양자물리학의 최근 발견들은 일관된 감정이 당신 몸 주위에 에너지장을 만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이 에너지장을 튜브 타우루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공명하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는 것이다. 이 에너지장은 몸에서부터 1.5m에서 2.4m까지 발산하는데 미래 사상가들은 양자면에서 수마일을 뻗어나간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삶과 결과를 바꾸려 한다면 이 사실을 명심하라. 이제 원하는 데 도달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속 자존감을 들여다보라. 우리가 종종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보이는 모습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많은 훌륭한 스승들과 전통적 가르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주목하라. 당신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감정이다. 요컨대 현실에서 당신이 극복해야 할 차이는 물리적 영역보다 감정적 영역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당신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이 갖고 싶은 감정과 현재의 감정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여자를 믿지 않는 남자라면 당신은 결코 사랑스럽고 베푸는 마음을 지닌 파트너를 끌어당기지 못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느끼며 살고 싶은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록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감정을 키워라. 그 감정을 계속 느끼며 익숙해져라.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 감정이 습성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 느낌의 진동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행하다 보면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풍요와 감정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의 결과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물론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의 감정이 모든 행동을 주도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현재의 관계가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상심, 낙담, 불만족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 당신이 지금 전폭적으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감정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만히 앉아서 감정의 차이를 극복하라. 일말의 의심도 가져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미 중대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했으며 환호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감사와 확신의 깊은 감정을 느껴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라. 자신감. 자신감은 관계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두려운 단계이다. 우선 망설이지 말고 최대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며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가고자 하는 목표와 완전히 부합되어야 한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면 우주가 나에게 불리하게 움직일 것이다. 당신은 결과를 의심하지 말고 당신이 처한 현실의 공동 창조자로서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한 우주를 결정한다는 것을 설명했다. 당신의 현재 결과는 과거의 생각, 감정, 행동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과거의 생각, 감정, 행동이 오늘 당신의 현실에 나타날 수 있지만 당신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내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라. 당신의 제한 파동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그에 올라타라. 그리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품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이 추구하는 좋은 관계가 우주의 법칙에 따라 당신에게 메아리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금방 유대감을 느낀 적이 없는가? 그럴 때 당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심지어 아찔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경험 아닌가? 친구여, 그게 바로 에너지다. 최고의 관계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다. 가장 친한 친구,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보라.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씨앗이 이제 꽃으로 만개한 존재들이다. 좋든 나쁘든 그저 그렇든 그들은 우리를 반영한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동이 맞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공감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맞는 얘기다. 당신이 진동수가 낮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당신의 진동수가 낮다는 뜻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이상형을 찾는 경향이 있다.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여보라.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고 놀랄 것이다.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조화로운 분은 당신의 진동을 높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일이다. 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우하는 것보다 더 낮게 당신을 대우할 수 없고 대우하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잘 대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잘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한다. 당신이 적절한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내면이 외면보다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해야 한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 당신이 재정적 기둥에서 설명한 모든 행동을 따랐다면 당신은 이미 진동 에너지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이해하며 당신에게 가치와 힘을 가져다주는 일에 몰두하며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카드를 만들고 매일 중요한 6가지 행동 목록대로 수행하고 시간의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이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테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당신의 여동생이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당신의 남편이 화를 내거나 우울증에 빠져 그 옆에만 가도 당신의 에너지가 쭉쭉 떨어진다면? 그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단 말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양측이 모두 강하게 회복해낸 결과 어려운 관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많이 목도했다. 당신의 상황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아보기 전에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치유해야 한다. 모든 관계는 개인과의 관계로 시작된다. 탱고를 추는데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댄스 파트너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가? 고독한 깨달음, 자기의 테스트. 당신이 당신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테스트를 소개하겠다. TV도, 음악도, 잡지도, 책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애완동물도, 술도, 음식도, 대화도, 방해도 없이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 물론 잠도 자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방법을 말하자 내 친구 댄은 이렇게 말했다. 미쳐버리고 말걸? 내가 이렇게 말해주었다. 자네는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구먼. 그는 늘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가 눈을 내리깔며 혼잣말로 뭐라고 투덜거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봐 미안하지만 자네가 자신을 좋은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자네 곁에 머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자신을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있는가? 혼자 있는 공간에 앉아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라. 나는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기는가? 내 주변에는 항상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내 이상적인 파트너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사랑, 일, 그리고 삶에서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가? 그들도 그런 것 같은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랑을 끌어당기기 위해 내가 변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나는 기꺼이 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 진실로?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자신을 탐구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용없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고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더 쏟아야 할 부분에 집중하라. 더 높은 차원에서 스스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함부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역효과를 낳는다. 어떤 부분을 소홀히 해서 당신이 불협화음을 느끼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삼아라. 예를 들어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면 다음 질문을 해보라. 나는 내 내면의 깊은 생각, 감정, 가치관을 알고 있는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나는 정말 정직한가? 이 점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진 않은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내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줄까? 아니면 고통스러울까? 내가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높은 자아를 찾는 게 언제였던가?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성취한 걸 축하한 게 언제였던가? 내가 현재의 내 모습에 불과한 존재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외부의 소음과 바쁜 일에서 벗어나라.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당신이 창의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 보라. 이것이 자기애이며 자기 존중이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심원하고 더 잘 연결되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인식하려면 그 관계에 전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자신과의 관계 개선을 당신의 목표 카드에 담아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사업적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당신은 또 당신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되려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물론 당신이 자신을 제한적으로 믿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확장과 자기애에 의해 촉진된다. 내가 사랑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건전한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 싶은가? 바로 당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낭만적인 사람이라면 당신 스스로 낭만적인 사람이 되어라. 멋진 몸매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가? 당장 체육관으로 가서 당신 몸을 먼저 멋지게 만들어라. 인정 많은 파트너를 원하는가? 당신이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원하는가? 뭐든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버릇을 버려라. 충성스럽고 진실한 친구를 원하는가? 당신이 먼저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관계는 성장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진동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의 진동을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와의 사이가 멀어지면 그것은 대개 어느 한쪽에서 진동 에너지를 차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겪고 자신의 인생을 치유하거나 중독에서 벗어나기로 했는데 나머지 한쪽은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성장하는 사람이 더는 파트너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가 더는 서로 어울리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당사자들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는 지속한다. 영혼의 법칙은 보다 풍부한 표현과 확장을 강조한다. 당신의 관계가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감사와 인정을 연습해야 한다. 무엇이든 인정받으면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법이다. 당신의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부동산, 보석 등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느 관계에 감사하면 그 관계의 가치도 커진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어느 관계에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쇠퇴하고 결국 죽어버린다. 이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는가?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